안녕하세요. 노후 패키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잠시 후 들려드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말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누군가에겐 긴 밤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장의 사진으로 2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배신,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교차하는 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45살 수진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남편, 고등학생 딸, 그리고 20년 넘게 살아온 집.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이었을지 몰라도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귀가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딸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날씨 같은 뻔한 말들만 오갔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의 설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서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만 수행하는 듯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평소처럼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 탁자 위에 올려진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켜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휴대폰을 보지 않는 묵묵한 신뢰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시선이 자꾸만 휴대폰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스치듯 열어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진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오빠.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고 심장이 귓가에서 크게 요동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욕실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었고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로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나오기 전 평정을 가장한 얼굴을 만들려 애썼지만 눈앞은 이미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물을 마시고 불을 끄며 침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사진 속 그 여자의 문장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오빠. 단순한 그 한 줄이 제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천장은 낮게 내려앉은 듯 무거웠고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있는 침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고 한숨은 목 끝에서만 맴돌다 삼켜졌습니다. 눈을 감으려 하면 사진 속 웃는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고 눈을 뜨면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 결혼의 바닥을 손으로 더듬어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이 갑자기 활짝 걸어진 듯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뿐이었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가 나란히 웃고 있던 모습. 그리고 고마워요, 오빠라는 그 한 문장.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인지, 왜 남편은 저런 메시지를 받는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막상 눈을 마주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차가운 배신감이 저를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자. 며칠 뒤 남편은 야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던 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저는 그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애쓰듯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은 결국 강남의 한 조용한 골목에 멈춰섰습니다. 낯선 카페 앞에서 그는 잠시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불빛 속에서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만에 설레는 사람을 기다리는 청년처럼 보였고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결혼하기 전 남편이 오래도록 만났다고 했던 그 여자. 남편의 첫사랑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말했던 그 이름과 얼굴을. 시간이 흘러 조금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단정한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오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 너머로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볼 뿐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때때로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다 먼 곳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제 손에 쥔 머그잔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무심하고 피곤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첫사랑을 마주한 젊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톱이 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질투와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왜 아직도 그녀가 그의 곁에 있는 거지? 제 안에서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단순한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삶 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장면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문제를 피한다면 제 결혼도, 제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술이 굳어붙은 듯 떨림조차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남편의 재킷이 아무렇지 않게 걸쳐져 있었고 주방 싱크대 위에는 저녁에 먹다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제 눈에는 그 평범함이 마치 커다란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카페에서 지었던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는데 그는 왜 그녀 앞에서만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했을까요?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고 목 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안일은 평소처럼 했지만 제 마음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해도 그저 바라만 볼 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챘는지 몇 번이나 왜 그래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의 의문과 분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방에 들어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식탁에는 저와 남편 둘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 다 봤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카페에서 그 여자랑 있는 거. 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눌러 담듯 말했습니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했고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부인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억울하다거나 오해야 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어? 변명이라도 해봐.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속은 이미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본 그 사람. 맞아. 하지만 그건 그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 지금 아니면 나 더 이상 못 참아. 방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편의 입술이 다시 열리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젓가락 대신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고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지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 아이의 친모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머릿속에서 말이 둔탁하게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친모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속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알다시피 나 결혼 전에 오래 만나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 은주야. 부모님 반대도 심했고 내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때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 알았어.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혼 전 한때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 생각했던 이름. 은주. 그 이름이 다시 제 앞에 이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책임질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부모님 눈을 피해 도망치듯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그때 나는 그냥 외면했어. 그게 평생 나를 괴롭히게 될 줄 알면서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어. 아버지를 찾아오고 싶다고 은주가 연락을 해왔어. 내가 더는 피할 수 없겠구나 싶더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어 귓가에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저와 함께 쌓아온 시간 뒤에 이토록 무겁고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제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처음부터 말했더라면 넌 날 떠났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살자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지옥이더라. 숨기고 사는 매일이 너한테 죄 짓는 날 같았어. 저는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그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괜찮았고, 내가 편하면 괜찮았던 거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연필 긁는 소리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조차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20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걸까? 남편의 고백 이후 저는 몇 날 며칠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세상이 낯설었고,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고 있어도 제 손은 기계처럼 움직일 뿐, 마음은 어디에도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건네려 하면 목구멍이 막히듯 답답했고, 눈을 마주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고백이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아이의 친모야. 그 말은 납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뒤에 저도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다가도 문득 연민이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면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가 평생 지고 있던 죄책감을 생각하면 차마 미워하기만도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은 매 순간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파도처럼 요동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수진 씨 맞으신가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은주라고 합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 그의 첫사랑이자 이제 와서 아이의 친모라고 밝혀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사실은 제 아들이, 그러니까 당신 남편의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거든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머리가 아득해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할 생각은 없어요. 그저 아이가 자기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에요. 당신의 자리를 빼앗을 생각도 없고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가 이제야 용기를 냈어요. 저도 그동안은 차마 연락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아이가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결국 은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인해. 직접 들어봐야 해.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의심 속에 살 거야. 약속 장소는 제가 정했습니다. 집 근처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낯선 공간에서라야 제 감정을 조금이라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은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그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고 그 동작에서 묘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간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음악 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원했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버텨온 삶의 무게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탓할 생각은 없어요. 은주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분을 붙잡지 않은 건 제 선택이었고 아이를 혼자 키운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만큼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손에 쥔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원망하지 않나요? 은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망할 힘이 남아 있었다면 아마 진작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원망보다 급한 건 생활비였고 분노보다 무거운 건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분과 다시 함께할 마음도 없어요. 다만 아이가 자기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피를 이어받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과정에 당신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주의 말은 저를 향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불안, 동정,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까지. 20년 동안의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이의 문제라면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는 그저 아이를 위해서 온 겁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 위에 저는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집안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날따라 집 안 공기는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불빛 아래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한 채 방으로 들어가 딸아이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은 숨겨야 할까? 하지만 곧 스스로 답했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진실은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들어와. 방 안에는 책상 위에 펴진 교과서와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 곧 들려줄 진실이 그 웃음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엄마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아빠에 관한 얘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자꾸만 꼬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 아빠에게 내가 모르는 아이가 있어. 순간 딸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다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야. 내 아빠가 젊었을 때 오래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대.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꽝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한테 다 숨기고 살았다는 거야?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20년을 산 거야?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아빠가 말해줬어.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 눈빛 앞에서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앉아 아이의 울음을 들으며 내가 어머니로서 지켜주지 못한 믿음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그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결국 딸아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얘야, 아빠야. 문 좀 열어줄래?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바닥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다 숨기고 산 게 잘못이야. 내가 화내는 거 다 이해해. 하지만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더 이상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각자 다른 방에서 다른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 안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희 부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울릴 뿐 대화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침묵 속에서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고 저는 그 공허한 틈새를 채우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얘야. 사실 이번 주말에 그 아이가 우리를 만나고 싶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만나야 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아빠, 잘못이야. 하지만 그 애한테는 죄가 없잖니. 그 아이는 단지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너한테 동생이 생긴다는 게 아니야. 그냥 뿌리를 확인하려는 거야. 딸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뿌리라니 그럼 나는 뭐야? 아빠가 숨긴 과거의 그림자 속에 있던 그런 존재였던 거야? 그날 저녁, 결국 우리는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었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말, 서울 변두리의 작은 레스토랑.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훈. 올해 21살. 은주의 아들이자 제 남편의 또 다른 아이. 지훈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고맙다. 그 순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소 강하고 단단해 보이던 그 사람이 아들 앞에서 아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연민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훈은 제게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수진 씨라고 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청년이 나를 어머니라 부르는 순간 마치 내 모든 존재가 무너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을 굳힌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도. 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 웃기지 마. 나는 동생 같은 거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건 아빠 문제지. 왜 내가 받아야 해? 그 목소리는 식당 안을 울렸고 주위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급히 딸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와서. 저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 누구의 잘못처럼 되어버렸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20년간 숨겨온 죄책감이 터져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후 우리 집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오더라도 저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학교에 다녀와도 그녀는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얘야, 엄마랑 잠깐 얘기하자.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됐어. 나 혼자 있을래. 그 아이의 눈빛은 저를 향해 닫혀 있었고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열쇠는 제 손에 없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야 해? 왜 내가 낯선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사실이야. 동생.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나한테는 동생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건 아빠 문제지. 왜 내가 받아야 해? 왜 나한테 그런 부담을 지우냐고. 그 순간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20년 동안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가족을 숨기고 있었다니. 더는 못 믿겠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가려 했지만 딸은 몸을 돌려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다 무너졌어. 수진아, 우리 가족 다 잃는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내가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나한테 숨겼다는 거야. 20년 동안 나는 당신을 믿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 믿음을 짓밟았잖아.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도 아이한테도 2번 다시 용서받을 수 없겠지. 순간 제 안에서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안하단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당신을 믿고 살면서 당신의 그림자조차 몰랐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군 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숨소리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끝없이 깨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 결혼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까? 20년의 세월, 함께한 기억, 함께 키운 아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또 한 번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친구가 보냈다는 메시지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 속에는 지훈과 은주의 사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학교 애들도 알아. 내가 숨겨진 동생이 있다는 걸. 다 퍼졌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딸의 고통은 이제 가정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번져나가 그녀의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딸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거야?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 집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딸은 방 안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고개를 떨군 채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버릴까? 아니면 다시 붙잡을까?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끝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저는 조용히 딸의 방문 앞에 앉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틈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숨긴 것도 내가 늦게 말한 것도 다 잘못이야.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야. 한참의 침묵 끝에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부은 눈으로 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라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와 딸을 불러 앉힌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숨김은 없을 거야. 지훈이와 은주에게도, 너희에게도. 내가 저지른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는 너희 곁에서 온전히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훈을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아직 받아들이긴 힘들어.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알아가자.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갈등과 상처는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도져 눈물이 터지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전과 달리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했고, 울었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한 부부가 되었고, 딸은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지훈 역시 천천히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결혼은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수많은 균열을 메우며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족은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용기로 다시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오늘은 꼭 용기를 내어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노후 패키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찬 댓글도 부탁드립니다.